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홍주입니다. 하우트행정법 강의 답안 작성을 위한 기초입문입니다. 지금 진행할 것은요. 제3강 취소 소송의 진입, 지송, 개관입니다. 첫 번째 정의부터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취소의 정의는 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에 있습니다.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렇게 정의 내려져 있죠. 서론입니다. 행정법 사례형 시험은 학문적이고 논문적인 서술 시각에서 사례 해결식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이 획기적인 학습 방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문제 해결형 시험이라고 하죠. 최근에 모든 시험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마주치게 된 첫 번째 변화는 뭐냐는 거죠. 수험생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문제 해결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판례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행정소송법의 구성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을 중심적인 제도, 그 조문이 46개 조문 중에 26개 조문을 시송에 적용하는 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 중심적인 제도를 먼저 규정하고 취소소송 규정을 가지고 다른 소송 제도들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쌓아 올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수단이 뭐냐? 바로 준용 규정이죠. 그래서 38조에서는 무효동항인 소송, 부작위 확인 소송, 제44조에서는 당사자 소송, 제46조에서는 객관 소송에 대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변화는 뭐냐면 처분 문서하고 소장, 이 두 개의 문서가 있잖아요.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즉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추상적이고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각자가 다 다른 그림을 그렸죠.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은 시험에서 합격할 수가 있는 길이 요원해집니다. 자, 요거 두 개, 처분문서 소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아는 것이다. 여러 곳에서 두 문서를 위주로 논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소 소송의 전개 절차에 따라 풀이하도록 사례 형식의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죠.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취소소송 절차는 뭐냐?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소 소송 요건 검토 단계, 본안의 심판 단계, 본안 판결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취소 소송 요건 검토 단계를 보자면 취소소송 요건의 검토를 위해서는 반드시 취소소송에 뭐요? 소장. 이 소장에 무엇을 적는지 알아야 하죠. 취소소송의 소장을 가만히 보면요. 이 소장이라는 제목 밑에 원고, 피고, 소의 종류,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요청 방법, 첨부 서류, 날짜, 땡땡 법원 귀중이 있습니다. 그 모든 공란을 빈 곳이 없도록 적어야 하죠.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취소소송의 소장의 공란에 채워진 사항들을 일정 기준에 의하여 심사하고 그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본안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를 취소소송 요건의 심사를 하죠. 취소소송 요건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취소소송으로 제기된 소가 판결을 받게 되는데요. 부적법 하다하여 부적법 소각화 판결을 통해서 원고를 되돌려 보내죠. 원래 있던 자리로. 취소소송 요건의 심사를 통과하면요. 본안 단계로 넘어가서 원피고의 주장과 반복을 들어보는 것, 이것을 심리라 하죠. 이 심리를 하게 되고 이 심리가 끝나면 판사가 원고의 주장을 받아줄 것인지 받아주지 않을 것인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원피고의 주장과 반박을 들어보는 심리를 본안의 심리라고, 그 심리의 결과가 수집된 자료를 가지고 위법 여부를 판단한 다음 그 판단하게 된 위법 여부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것을 본안 판결을 합니다. 이렇게 취소 소송의 판결 중에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는 판결을 취소 인용 판결을 하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주지 않는 판결을 취소 기각 판결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고 승소, 원고 패소라 그러죠. 조금 표현들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소소송이 소장에 채워야 할 공란과 관련된 소송법적 논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치송의 소장에 있는 원고라는 공란에 있잖아요. 쓰는 것을 원고적 격자의 이름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치소송의 소장에 피고라는 공란에 쓰는 것은 피고적 격자의 명칭이어야 할 겁니다. 치송의 소장의 청구 취지 1에서 마지막 소술 문장은 취소한다로 아예 불림 문자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취소한다의 목적어는 반드시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이를 취소의 대상의 문제, 즉 취소의 대상 적격이라 하죠. 이 목적어와 관련해서 여기서 제일 이제 큰 이 논의들이 이루어져요. 결국 이 행정소송의 가장 큰 논쟁점이자 첫 번째 분할점이며 첫 번째 허들이기도 하는 것이 바로 취소의 대상 적격이에요. 그 대상 적격 가운데서 논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 훈시 규정을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훈시 규정을 취소하라 이렇게요. 그다음에 재량 행위를 취소하라 이게 목적으로 쓸 수 있을까? 특별 권력 관계에서의 행위를 취소하라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 통치 행위를 취소하라 라고 목적으로 쓸 수 있는가를 행정소송의 한계론이라 해서 논증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송 본질상 한계 중 법적용상의 한계론입니다. 또한 청구 취지의 마지막 문장이 있잖아요. 이 뭐뭐를 취소한다로 분리문자로 이제 인쇄되어 있는데 이 뭐뭐를 취소한다는 문장을 뭐뭐를 이행한다, 이행하라 이렇게 뭐뭐를 이행하라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을까요? 바로 권력 분립상의 한계론이라 합니다. 결론적으로 판례는 할 수 없다고 했음을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행정소송의 한계 논의는 모두 소장의 청구 취지 1에서의 소술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장의 날짜가 있죠. 이 날짜는 소장을 접수한 날짜죠. 제소기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청구 취지 1에는 처분명과 함께 그 처분일이 명시되어 있어요. 예컨대 2019년 2월 13일자로 발령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 처분일자인 2019년 2월 13일과 소장을 접수한 날짜를 서로 비교하여 처분일자인 2019년 2월 13일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인지 또는 1년이 넘어가기 전인지 이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기간이 넘어가면 뻔히 처분의 위법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다툴 수 없도록 하는, 다시 말하면 법원으로 하여금 취소의 소장을 접수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생기는데 이 효력을 불가증력이라 합니다. 취소의 소장이 가장 맨 밑줄에 쓰인 땡땡법원 기준에서 땡땡법원은 취소의 소장을 접수하는 관할법원입니다. 행정사건은 그 사건을 담당할 행정법원, 즉 관할법원의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에 관한 전속적 관할법원으로서 행정법원은 현재 서울에만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의 관할과 관련하여 명문의 규정으로 중요한 관련 문제가 있는데 바로 선결 문제, 그다음에 소외 병합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제 취소의 협의 소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취소를 통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처분의 효력이 없거나 취소의 목적인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취소의 목적인 원상회복이 불필요해서 취소를 이용할 현실적인 필요성, 이것이 없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상태.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인 처분청이 답변서에서 원고는 취소를 이용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현실적 필요성이 없음을 주장하면 문제가 되죠. 마지막으로 취소의 소장과 무관한 소송 요건으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동일 사건에 대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기판력이 있는 판결이 없어야 합니다. 이 본안 심판 단계와 본안 판결 단계를 잠깐 살짝 살펴보면요. 본안으로 진행이 되면 그 제기된 취소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하여, 즉 청구 취지 1번에서 주장된 원고의 청구를 받아줄 것인지 아니면 받아주어서는 아니 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수집되는 각종 자료들을 소송 자료의 수집이라고요. 그 소송 자료의 수집을 법률 용어로 심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심리 이렇게 물어보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리조리 잘 살펴보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심리는 본안에서만 행해지므로 본안의 심리라고 표현하지만 뭐라고요? 소송 자료의 수집. 소송 자료의 수집, 이게 바로 심리입니다. 절대 잊어먹지 않습니다. 이 본안의 심리에서는
원고가 치송이 소장의 청구 원인에서 썼던 처분의 위법 사유가 현실로 존재함을 판사에게 주장하고 그 주장한 처분의 위법 사유가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판사에게 입증시켜야 합니다. 근데 약간 조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다른데요.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심화 학습을 할 때 다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위법 사유를 있게 만드는 세부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두 존재함을 주장해야 되고요. 또 모두 존재함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주장과 입증이라 하죠. 본안의 심리에서 처분의 위법성만 주장 입증하면 되느냐, 아니면 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자신의 권리 침해도 발생함을 주장 입증해야 하느냐라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지만 독일과 우리의 이제 그 소송 제도를 운영하는 차이에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거든요. 그 견해 차이를 불문하고 먼저 어떤 요건 사실이 존재함을 주장하고 그 주장된 요건 사실이 존재했음을 입증하는 것이죠. 판례는 처분의 위법성만 주장 입증하면 되지 위법한 처분을 인하여 자신의 권리 침해도 발생하였음을 주장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건 사실 입증은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요건 사실이 진정으로 존재했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물리적으로 그 주장된 요건 사실이 있었던 시간과 그 주장된 요건 사실이 발생한 장소로 거슬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그 주장한 요건 사실이 있었음을 판사가 믿기에 족하도록 판사의 마음을 강하게 나의 주장과 입증 쪽으로 끌어당겨야 합니다. 이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필한다 해서 어필링이죠. 이 어필링이 진짜로 그 심증 형성을 함에 있어서 나의 쪽으로 끌어당기는 법률 용어입니다. 미국, 영국의 영미법에. 자, 판사는 자의적으로 자기 경험에 입각하여 마음의 끌림, 즉 어필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이 객관적인 법규에 입각하여 그 마음의 끌림을 결정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현실로 그러느냐는 약간 의문점이 있지만 어쨌든 이게 법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이 끌림을 객관적 법규에 입각하여 판단한다는 의미에서 입증은 말이죠. 객관적 사실의 존재 증명이 아니에요. 사실의 존재에 대한 규범적 판단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판사의 마음의 끌림이라는 과정이 동태적으로 진행되어 가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판사의 마음이 정해지죠. 그때 심증 형성이라 합니다. 판사는 심증이 형성되면 그 형성된 심증에 따라 변론을 종결하고 원고 청구 취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되죠. 이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한 판단의 대외적 표시, 이걸 판결서라고요. 이 판결서는 크게 주문과 이유로 되어져 있습니다. 주문에는 원고의 청구 취지를 그대로 받아준다는 인용과 원고의 청구 취지를 받아줄 수 없다는 기각이 있습니다. 전자를 청구 인용 판결, 후자를 청구 기각 판결을 하죠. 이 청구 기각 판결에는 처분의 위법성의 입증을 못하여 원고의 청구 취지를 판사가 도저히 받아줄 수 없다는 단순 기각 판결과 위법성은 있어요. 입증했어요. 근데 원고의 청구 취지를 판사가 받아줄 수 없다는 사정 판결이 있습니다. 단순 기각 판결과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 취지를 판사가 받아줄 수 없다는 결론에 있어서는 동일한데 사정 판결은 단순 기각 판결과 달리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소소송 요건의 최초 검토 뭐라고 했죠? 첫 번째 허들이 치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대상적 격이 첫 번째 허들이라고 했습니다. 행정법 답안 작성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논점은 취소소송 요건의 출발선인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입니다. 이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을 제외한 기타 취소소송 요건들은요,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이 어떤 식으로든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에 대한 학습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학습 순서를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요. 그 이유는 법학은 논리와 논증의 학문이기 때문에 그 흘러가는 이 플로우가 고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빨리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자, 첫째, 가장 먼저 취소소송의 대상 자격이 대전제가 되는 행정소송법 규정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 대전제가 되는 규정은요, 두 개가 있어요. 행정법 19조는 취소소송의 대상이라는 표저에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 처분 등에 대한 법조문이 있었죠. 2조 1항 1호요. 이것도 대전제가 됩니다. 이 19조. 그래서 이 대전제가 두 개가 존재해서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바로 그 유명한 실제법적 처분 개념설,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입니다. 자,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으로 인정이 되어야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권리구제제도에서 가장 강력한 제도인 취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법 제2조 제1항의 처분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거 처분 등이란 행정청이 하는 구체적 사실은 법치병으로서의 공권 행사 또는 그 밖에 예정한 행정작용과 행정심판에 대한 재개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럼 구체적으로 행정의 행위 형식 중에서 어떤 행위 형식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 걸 학습해야 되겠죠. 이 부분은 이미 행정법 연구자들이 명백하게 처분인 것과 처분이 아닌 것을 밝혀놓은 것이기 때문에 새삼스럽게 우리가 이게 처분이냐 아니냐를 고민하면서 학습하는 건 아니죠. 답안을 작성할 때 결론을 가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 개념들로 챙기는 것에 불과합니다. 넷째, 행정작용 중에는 행정의 자기통제인 재결이 있습니다. 이 재결과 관련하여 행정청 측에 자기 시정의 기회를 주도록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므로 자기 시정의 기회 없이 곧바로 소송으로 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행정행위와 그 행정행위의 자기 시정이란 재결이 동시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 경우 국민은 행정행위와 그 행정의 자기 시정이란 재결 중에서 어떤 것을 추동의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자, 이상의 것들을 머릿속에 살짝 얹혀두세요. 지금부터 너무 과하게 나는 완벽하게 정리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갈 거야. 이렇게 하면 행정법의 끝도 없습니다. 수험적으로도 끝이 없게 됩니다. 반드시 제가 전달한 것들을 큰 틀의 프레임워크, 레고판으로 꼭 만드실 것을 제3, 제4 부탁드립니다. 이 QR코드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전용 학습 카페에서 무한의 학습 엔진을 활용하여 암기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서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이게 도움이 되겠다면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